네, 정수환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일동그룹주가 일동들썩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의 트리거가 되어주는 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였는데요. 위고비 참여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뇨, 비만 치료, 여기에 음주, 흡연의 감소까지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다이어트의 비결로 이 위고비를 꼽으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일동제약이 이 위고비를 뛰어넘겠다라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나 위고비와 같은 계열의 물질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며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아 또 시간 외에서는 그룹주가 일제히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일동홀딩스가 본장에서도 동반 흐름을 보이며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일동제약 역시 25%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동제약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재료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펩토론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라파스 역시 8.5%, 임펜티지랩 4%, 그리고 K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역시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측에서는 하반기에는 이러한 헬스케어 섹터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수님들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 살이 잘 빠진다고 하면은 또 주사 한 번, 그리고 약 한 번으로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도 저라도 그 약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유럽에서는 LVMH를 제치고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 1위로 등재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일라일릴리의 주가의 상승을 보면 다른 종목들 좀 주춤주춤할 때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약을 개발하면 거의 노벨 의학상, 평화상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테이버 고수는 어떻게 좀 생각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수술을 살짝 하나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8월 달 내도록 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살이 빠졌다고요? 네, 그 정도 좀 아픈 게 있어서 10kg가 빠졌는데 네. 카메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날카로워졌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은 노벨의학상, 노벨평화상, 상이라는 상은 다 줘야죠. 네, 그런 점에서 위고비가 미국에서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생산이 부족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전 세계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물을 관련돼 가지고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호재가 될 수는 있으나 네. 문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늦은 출발에도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저 잘 먹는 것 같다고 팔뚝 보는데 저 요새 살 빠졌어요. 우리 시청자분 너무하시네. 그전에는 더 튼튼했어요. 살이 좀 빠졌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동제약의 위고비 계열의 먹는 당뇨약을 개발하고 오늘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당연한 재료의 흐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kg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동훈 고수님도 다이어트 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운동하고 방울토마토만 먹고 하면서 20kg 6개월 만에 뺐습니다. 방울토마토를 6개월 동안 드셨다고요? 밥은 3분의 1만 먹고 먹고 싶을 때 딴 거 안 먹고 방울토마토만. 예. 건강을 해주신 거죠? 아시잖아요, 저 수술한 거. 그렇죠. 예. 이게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살 뺀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잠깐 말씀하신 거 얘기를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이건 결국에는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의 상승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상승하려면 주변 환경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보강이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통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거나 예탁금이 급증을 했거나 이런 환경이 좀 돼줘야 되는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 실질 예탁금을 봐도 별로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다라면 투자자들은 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베팅을 좀 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좀 어렵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입니다. 그러니까 2상, 3상도 아니고 1상 정도 들어갔다라는 재로 올라갔다라면
단발성 어떤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관련된 재료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더군다나 지금 뭐 조금 전에 국채금리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뭐 제약주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뭐 비만 관련한 이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좀 작은 종목들이 확 뭔가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순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관련된 제품들, 아까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같은 이제 물질을 만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비만 치료, 뭐 최근 들어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이 이제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뭐 임상 1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GPL 계열 같은 경우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썼던 것이 지금 이제 비만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아마 성인병 전반적으로 뭐 사용처를 이제 늘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뭐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 대비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출시돼서 다 상용화되고 있는 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동제약 이슈가 사실 임상일상 승인 뭐 이렇게 뭐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상용화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테마성이 짙은 그런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좀 비만약 관련해서도 기대도 하고 좀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뭔가 확실한 임상 승인 나오는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장단점을 생각한다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난 8월 말이죠.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은 뉴욕시에서 가장 비만 치료제가 법령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역은 부유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퍼 이스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가장 부유층에서는 비만율이 낮은데 그 낮은 지역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퀸즈나 다른 비만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비만 치료제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활성화될 경우에는 법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약 바이오주는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리고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가 일단락이 되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타이트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때 추세적인 가격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쉽죠. 통화 정책은 일단락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처럼 유가나 물가에 대해서 엇갈리는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순환매를 일으키는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그런 좀 신용 잔고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립적으로 봐야지 우호적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미국은 사실 이런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성장하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있는 그리고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수급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단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도 이걸 추세적으로 따라가도 되나 하는 생각은 약간 아직까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차례씩 테마 말고 정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 뭐 하나라도 있을까요? 혹시 있나요?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GLP-1이라는 것을 합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용화된 제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생산하는 네.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국내에서 GLP-1을 합성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미약품 정도가 좀 합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네. 위탁 생산에 대해서 이게 오더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미약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위고비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GLP-1 약물이 됐든 생산 쪽으로 접근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